네, 안녕하세요. 아산정책연구원의 이동규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 현황과 함의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사우스가 국제사회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경제적인 낙후성 때문에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지만 최근 경제적인 성장 그리고 자기만의 이 목소리를 내면서 이 지정학적 행위자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중 전략 경쟁에서 수인국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제기된 것입니다. 이렇게 글로벌 사우스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중국도 2023년부터 자신을 글로벌 사우스의 일원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중국이 이 글로벌 사우스를 이 개발도상국과 시장국가의 집합제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중국이 예전부터 개발도상국이나 신흥시장국가와 협력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새로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사우스가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는 이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라 이 지정학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중국의 이런 태도 변화는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이 과거와 같이 경제 협력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을 통해 가지고 미중 전략 경쟁 구도 속에서 미국을 견제하는 데 혹은 자신이 우위를 차지하는 데 활용하겠다. 이런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이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을 예전에는 경제적인 협력에 집중했지만 지금은 외교 안보 분야나 기술 분야로까지 확대하면서 점차 그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데 그러면 중국은 이런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을 통해 가지고 무엇을 추구하는가? 저는 그것을 이 세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 다국적 국제 질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 냉전이 끝나고 나서 중국은 계속해서 이 다국적인 국제 질서를 구축하겠다라고 말을 해왔습니다. 지난 양회에서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이 글로벌 사우스를 이 국제 질서 변혁의 핵심 세력으로 말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중국이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을 통해 가지고 중국이 추구하고 있는 그런 다극적인 국제 질서를 모색해 나가겠다 이런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서구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이 국제사회에서 미국이나 서방과는 미국이나 서방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그 반대급부로 중국에게 유리한 그런 방향으로 여론을 만들어 나가는 그래서 다국적 국제 질서를 모색하는, 구축하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는 그런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중국식 담론과 체제를 확산시키는 것입니다. 2023년도에 왕이 외교부장이 제안한 그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4가지 방안을 보면 이 시진핑 정부가 제기했던 여러 가지 글로벌 담론들, 인류 운명 공동체나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 등등 이런 글로벌 담론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중국은 향후 글로벌 사우스의 협력 과정에서 이 자기들이 제기한 이런 글로벌 담론을 이런 공동 성명이나 협력 의지에 넣는 방식으로 자신의 담론을 확산해 나가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글로벌 사우스의 협력 강화는 중국식 체제의 확산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동안 중국은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체제와 또 통치 방식을 선전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육 과정에서 중국의 권위주의적인 체제가 경제 성장을 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라는 식으로 교육을 해온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정부 기관이나 여러 학자들에게 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 글로벌 사우스 국가에 계속해서 이런 중국식 체제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 그것이 향후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더 강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동시에 이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 지금 디지털 격차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자신의 기술에 기반해서 여러 가지 ICT 기술이나 관련 인프라, 전자상거래 등등을 이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에게 전파하고 관련 정책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중국이 그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에게 어떤 진국의 기술과 표준을 전파하고 좀 글로벌 사우스와의 관계에서 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데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경제 성장의 모멘텀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글로벌 사우스의 경제적인 성장은 중국이 글로벌 사우스와 협력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일방적인 지원이 아니라 상호 협력하는 구도, 중국과 글로벌 사우스가 경제적으로 상호 윈윈하는 그런 구도로 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중국은 지금 과잉 생산 문제로 이제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흥시장으로 부상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에게 그 수출을 확대하면서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이런 과잉 생산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할 것이고, 또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에게 중국 기술에 기반한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경제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국제 표준 경쟁에서 중국에게 유리한 그런 환경을 만드는데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이 전략 광물에 있어서 해외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런 점에서 중국이 아프리카나 남미, 아시아에 있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 다양한 광물 채굴 협정을 맺는 것은 어떻게 보면 중국의 그런 이 공급망을 다양화하고 서방이 만약에 이런 전략 광물 공급망을 교란시켰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시작되면서 이 고립주의나 선별적 개입주의에 기반한 그런 대외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중국은 이를 활용해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협력을 더 강화하고 확대해 나가려고 할 것입니다. 한국도 최근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또 그런 협력을 실질적으로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은 중국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과정에서 한국은 한중 간에 나타나고 있는 체제와 가치의 그 이질성 문제가 한국이 글로벌 사우스와 협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은 자신의 어떤 담론이나 화법 그리고 이 체제를 글로벌 사우스 국가의 협력 과정에서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모든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중국과의 협력을 위해서 일부를 수용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한국이 글로벌 사우스의 협력 과정에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 인권이나 자유, 민주주의 등을 강조한다면 초기에 기대했던 그런 협력이나 이익이 제한될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한국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 과정에서 이 각 지역과 국가별로 적절한 협력 의제를 발굴해야 합니다. 특히 또 중국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한국의 장점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의제를 선별해야 됩니다. 다자 무역 체계나 공급망 안정, 지역의 평화와 안정 등은 어느 국가나 다 수용할 수 있지만 모호하고 또 한국만의 특성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어떤 뛰어난 기술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인프라나 디지털 네트워크를 구축한다거나
최근 이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한국의 문화에 주목해서 한국 문화를 기반으로 교류 협력을 확대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